안녕하십니까, 테너 조영갑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보릿고개라는 진성씨의 곡이죠. 그 곡을 불의의 명곡에서 멋있게 불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씨죠. 자, 김호중 씨는 정말 7개월, 8개월 정도를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소개됐는데요. 많이 놨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감동을 주고 또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였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얘기로 또 새로운 이슈로 많이 소개되곤 했는데요. 정말 많은 팬을 낳았고 또 아리스라는 팬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박수와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계에 한 획을 그은 트로트의 격을 높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릿고개 불의의 명곡에서 불렀는데요. 이 곡도 굉장히 잘 불렀고 명곡으로 남을 곡 중에 한 곡이다.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 숱하게 불러온 곡 중에 많은 명곡들이 있죠. 고맙소, 전상제고, 그 다음에 그대를 향한 사랑, 쭉 수많은 곡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팬들에게 명곡을 남기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자, 보릿고개, 이 곡을 저도 불러보면서 많이 듣고 했지만 굉장히 힘든 곡이죠. 배고프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힘든 시기를 보냈던 모든 어르신들의 그 한이 맺힌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템포가 빠르면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죠. 이게 슬프지만 너무 슬프게 했다면 이 곡이 또 좋은 곡으로 남지 않았을 텐데, 템포를 빠르게 해서 기쁘게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슬픔이 묻어있는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곡을 이번에 불의의 명곡에서 부를 때는 템포를 약간 늦게 시작하고 중간부터 나오죠. 이게 너무나 편곡이 잘 됐다고 보는데요. 이 곡이 약간 템포를 천천히 하면 더 애절한 감정이 더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다시 원템포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곡이 만약에 좀 템포를 늦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편곡자가 너무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갑자기 사물놀이패가 탁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도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보릿고개가 템포가 빨라야만 했는지를 보여준 우리나라의 그 정통, 그렇게 슬프고 어렵지만 즐겁게 이겨냈다. 이 사물놀이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막 즐겁게 놀면서 사물놀이를 하게 되면서 잊어버리고 즐겁게 다시 시작했던 우리 이 선조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템포가 그 템포랑 너무 잘 어울려지면서 그런 슬픔을 다시 미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다가 호중 씨의 명품 소리가 합쳐지면서 이번에도 명품곡을 낳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김호중 씨는 어떻게 노래를 했을까요?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전주가 굉장히 슬프게 연주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쫙 잡아가죠. 템포가 갑자기 빨라지는 게 아니고 다르게 편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슬프게 나오면서 늦게 시작을 하죠. 소금목 피에, 이 악기와 너무 잘 어울리게 이 소리와 비슷한 구슬픈 소리로 호중 씨도 시작을 하죠. 그 시절 음악 세계에서도요, 앞에 반주와 악기와 비슷한 소리를 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앞에 연주됐던 악기와 가장 비슷하면서 구슬픈 소리, 이 소리로 악기가 마치 사람 목소리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노래를 해주죠. 그 슬픔을 뒤에를 날리면서 그 시절 슬픔으로 가져가죠.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바람결에 호중 씨의 독특한 보이스, 약간 성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람결에 그 시절 하고 이 날려주는 부분, 이 부분은 감성적인 가요 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중 씨의 어떤 장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성악이다, 가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제 호중 씨만의 테크닉이다 봐도 되고, 그래서 성악을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흡으로 날려주는 감성적인 가요 발성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서름 할 때도 아래서부터 끌어올리죠. 어머님 서름 하고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공기를 가지고 어머님 서름.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어머님 서름. 아래부터 호흡을 가지고 깊은 데서 끌어야 한이 더 맺히거든요. 어머님 하면서 목을 한 번 더 긁어주죠. 속에 있는 것과 두 가지 테크닉이 나온 거예요. 어머님 서름. 그리고 날려주면서 부드럽게 잊고 살았던 처음 시작일 부드럽게, 그 다음에 잊고 살았던 자기 색깔을 넣어주죠. 부드럽게만 노래하면 색깔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할 때 자기 색깔을 넣어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대중가요에서는 자기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중 씨와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그 독특한 창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 이슈를 낳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죠. 어디서 들어도 이거는 호중이 소리다, 이게 딱 알 수 있는 게 세계적인 빅스타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바로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호중 씨가 이점이 있고, 송가인도 저번 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강렬하다는 거죠. 창에 대한 그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리가 차원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기억되고 더 강하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워낙 고음이 되니까 밑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약간 위에서 한마는 하면서 목을 살짝 또 긁어주죠. 한과 이 고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영리하게 살렸습니다. 위쪽으로 올려서 띄워서 한번 긁어주면서 많은 보릿고개여 하고 가져가죠. 약간 멈춰인 듯 하면서 다시 보내주는 게 바로 호중 씨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곡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제에서도 많이 나타났고, 고맙소 특히나 이런 곡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길게 가져갔어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면서 템포가 빨라지죠. 그러면서 원래 원곡 템포예요. 그 템포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곡의 진 면목을 또 봐야죠. 왜냐면 또 대중들이 이 곡이 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원곡을 그대로 살려는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곡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슬픔과 한을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 매력적으로 편곡이 됐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1절 끝까지 내지는 뭐 이렇게 길게 갔다면 듣는 사람 힘들어요. 요즘 시대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울거나 짜거나 이런 드라마도 요즘엔 많이 인기 있잖아요. 바로바로 바뀌는 시세잖아요. 템포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중 씨도 이렇게 빨리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템포가 빨리 가니까 곡에 대한 이해도와 슬픔과 한이 더 확 와닿죠. 아야 뛰지 마라 해 꺼질라. 이 아야 뛰지 마라, 이 원래 템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까지 굉장히 잘했죠. 그 한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부분을 굉장히 지나친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차갑게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아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진다,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를 감정선을 잘 잡았다. 아까 앞에서도 굉장히 감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차가울 정도로 불러주는 게 맞는 건데 정확하게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가슴 시린 버리고겠기. 네, 이런 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발성적으로 색깔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약간 성악적으로 마스케라를 살짝 써주면서 호흡으로 가고 있죠.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할 때 소리를 좀 더 오픈해주죠.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소리를 더 주기 위해서, 밝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드라마틱을 살짝 주기 위해서 더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 세월을 하고 어찌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가죠. 세게 들어간 게 아니고 부드럽게 들어간 이유가 제3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힘든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물어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어찌 사셨소? 아니면 다른 경험을 못했던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묻는 어떤 그런 질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찌 사셨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느낌.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마 이 허중씨의 그 독특한 약간 서있는 느낌의 소리를 탁 던져주고 앞에서 걸어서 이렇게 쫙 유지시켜주는 테크닉이죠. 그러면서 쭉 가고 있는데요. 허중씨의 독특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F에서나 고음에서 서 있다거나 이렇게 쫙 쏘는 거, 멈춰있듯 하면서 갑자기 호흡을 주면서 소리를 더 강하게 준다든지, 소리가 이렇게 멈춰있는 느낌의 소리를 준다든지, 이런 게 바로 허중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창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결에 치워져갈 때 바람 밝혀지죠.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빛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앞에 쪽에서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하고 던지죠.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바람결에 치워져갈 때 지워져갈 때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창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항상 소리는 던져줘야 소리가 더 훨씬 좋은 소리가 납니다. 안으로 끄집어 가면 인골라가 되고 몸에 머물러 있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성악에서도 그렇고 다 바깥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머님 서로 잊고 살았다. 속에서 가져오죠. 깊은 데서 호흡을 가져와서 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한이 묻어나는, 그래서 목을 살짝 한번 긁어주면서 이 트로트 창법의 맛을 더 살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았어요. 마지막에는 또 어머님 서름 하고 던져주죠. 던져주는 부분까지. 그래서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많은 보릿고개여. 여기도 함 고음이라고 해서 많이들 소리를 위로 올리는데요. 위가 아니고 아래쪽이 먼저 아래가 열려야 됩니다. 하. 그래서 아래쪽에서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도약을 하죠. 이 점프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약간 앉았다가 다시 점프하죠. 그래서 이 고음을 낼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내야 돼요. 바로 고음으로 때리면 불안해 보입니다. 한마는 아래에서부터 약간 내려서 올리는 한마는 보릿고개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테크닉은 다 이게 고급 테크닉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음을 위로 내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이렇게 딱 내려왔다가 던져주는 거죠.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강조마다 탁탁 끊어질 때랑 반주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리듬감, 템포감도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여기서 보면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이렇게 가는데 허중씨는 그렇게 가지 않고 어머님의 한숨이여 굉장히 부드럽게 가죠. 한숨이었어. 부드러움 속에 한을 넣어주는, 강하게 소리 내야 되는데 오히려 갑자기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약할 것 같은데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소리를 내서 막 펑펑 우는 게 슬퍼요? 아니면 정말 소리를 내지 않는데 눈물이 쫙 나는 게 슬픕니까? 어떤 게 슬퍼요? 어떤 사람마다 달리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운다고 해서 다 슬픈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면으로 허중씨만의 독특한 해석을 한 거죠.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이게 아니고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이고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 슬픔이 묻어나오는, 굉장히 슬픈 어린 시절들을 보냈던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슬플 것 같고 굉장히 감정이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대부분 무덤덤합니다.
왜? 그 아픔이랑 슬픔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훈련이 돼서, 그래서 슬픈 상황이 돼도 슬픈다기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체념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목피의 그 시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너무 슬프게 가져간 게 아니고 그 라인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 주면서 되새겨지는 거죠. 더 슬퍼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그 슬픔의 그 어려움에 습관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가볍게 쭉 온 거는 한마는 보릿고개여,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에선 지나치게 감정을 두지 않고 한마는 보리, 이 부분에서 강조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릿고개여 하고 쫙 길어주죠. 그래서 더 강조되는 거죠. 앞에까지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이 부분이 돋보이지를 않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살렸다 보시면 되겠고,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이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가죠. 너무 과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준 씨가 대단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리들이 거의 다 이 발성에 어긋남이 없이 일괄적으로 쫙 간다는 거죠. 강렬한 자기 색깔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더 고품격,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노래가 되고 고급스러운 발성이 되고 고급스러운 소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요, 이 자기만의 호흡 라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 부분이 막 색깔이 다르거나 어둡거나 강하거나 막 이렇게 벗어났을 때 이 거칠죠, 음악 자체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이렇게 똑같은 라인으로 발성으로 색깔로 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끝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겠죠. 그렇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여기서 슬픈 곡 저는 이 피아노로, 이 피아노도 느낌이 앞으로 가죠.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피아노도 앞으로 계속 나가는 느낌, 그래야 이 소리가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면서 소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하다. 동목이었어, 이 긴장되지만 소라는 소리가요 굉장히 논소리예요. 논소리 소, 그렇지만 긴장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감정을 잡기 쉽지 않은데요, 소리가 나고 논다는 거는 인생을, 삶을 욕심이 없고 그냥 소리 모든 걸 놔버리는 거죠. 통곡이었어 하고 놔주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다. 놔주는 이 테크닉, 이런 부분이 명품 소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페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났으면 좀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거 무슨 일이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지는, 저 또한 그랬고요.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나왔죠. 울림이 있도록 이렇게 합창이 나와주고 거기에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좀 더 슬프게 가도 되는데 이 부분이 바사조에 많이 약간 고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슬프게 어둡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소리가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중 씨만의 그 독특한 소리로 하면서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 슬픔을 안에서 가지고 가면서 소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물놀이패들과 또 허중씨의 소리가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소리가 슬픔과 이 기쁨이 서로 이렇게 막 교차하는데, 노래는 슬픈데 사물놀이는 막 신나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그 감동. 네, 마지막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그렇죠. 고음을 이렇게 탁 보여주니까 더 곡이 뭐 화려해지죠. 허준 씨가 무슨 곡을 노래하면 굉장히 화려해지죠. 오페라처럼 장엄하기도 하고. 국악과 사물놀이패와 같이 또 어우러지다 보니까 피날레가 너무 멋있게 끝났어요. 굉장히 수고하셨고, 김허준 씨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 고음을 많이 낸다. 물론 그래서 더욱더 멋있긴 하지만 콘서트나 연주회나 팬미팅 막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이 고음이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고음을 내는 가수이고 테너이고 그렇지만 계속 고음을 내면 또 그 고음을 기대하고 더 많은 고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장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음들을 많이 낸다기보다 특별할 때만 보여주고, 보통 행사 때는 고음을 안 내도 되는 곡들로 편성하는 게 좋다. 왜냐면 고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고음 영역 가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허중 씨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몇 배를 더 줘야 됩니다. 파바로티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입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세계적인 가수밖에 될 수 없는 게 이 하이체, 이 고음을 아무 때나 계속 내준다는 거예요. 이 고음을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계속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런티가 파바로티 더 비싸죠. 더 권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목 관리랑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행사에 모두 고음나는 곡을 할 필요 없고, 매니저가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가수입니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테너 이 고음은요 소멸성이에요. 만 번을 낼 수 있다 하면 점점 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하다. 허중 씨의 고음 관리랑 컨디션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다행히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더 많이 쉬겠죠. 쉬는 기간에 목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여러 가지 운동들과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감동과 명곡들을 선물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허중 씨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성악가들이 진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로트계에도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로 한번 보여준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성악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성악가들이 그렇게 호중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중 씨 보릿고개를 들어봤는데요. 또 많은 명곡들을 남겼기 때문에 곡이 어떻게 불러지는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면 이 장르가 쉬운 장르가 아니에요. 이 발성들은 성악을 기본으로 하고 그 테크닉이 또 고음 영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웅 씨도 그렇고 호중 씨도 그렇고 성악을 베이스로 한 기본적인 발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졌다. 이 트로트도 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목에 걸려도 그게 감정적으로 넘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소리로 내야만이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트로트계에도 음악 공부가 발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해설 방송을 들으면서 더욱더 늘겠고요. 제가 성악적인 어떤 발성 도시를 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트로트도 이제는 성악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 훨씬 고급스러워진다. 여러분들은 이미 느끼셨죠? 자, 그러면 제가 가요를 트로트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